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해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국 소관 투자산업과에서 제출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경주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주 이모빌리티 연구단지 내 미래차 첨단소재 성능가공센터 준공과 더불어 2개의 R&D 센터 운영 위수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진흥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과학산업기술연구 R&D 사업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은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산업기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과학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업무의 위탁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상호 모순 충돌하지 않은 범위에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는 일반 입찰로 위탁 대상 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서 위탁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2항 및 제3항은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행정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므로 안 제9조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의 범위에 미비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며 비용 추계가 없어 의안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불명확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문 위원님. 예, 관님 안녕하십니까. 요 조례안 검토 의견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제7조 업무의 위탁 에 있어 갖고 지금 검토 의견에 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제7조 업무 위탁 제1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117조 3항 사무의 민관 위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검토 의견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17조 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혼용이 된다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된다는데 혼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으로 그냥 적용해서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조례로 해가 민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 전문위원님의 의견 상당히 존중하고요. 저희들은 그 이 조례안 그 7조 위탁의 범위를 그 한정할 때는 저희들은 그 물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인용했습니다만은 또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5개가 함축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특별법인데요. 같은 법 제4조에서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요 특별법이 명문화되어 있고요. 특별법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이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그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습니다. 법 해석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방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도 저도 동의합니다만도 저 일반법과 그 특별법 관계에 있어서는 과학산업기술진흥 조례안은 저희들 과학산업기술 조례안은 일반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다 특별법인 그 국가연구기관 혁신법 및 산업기술촉진법의 구성력이 더 있어서 저희들은 그 위탁 범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 비용 추계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경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 10조 비용 추계 작성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비용 추계가 추계를 하지 생략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비용 추계 부분에서 여기 한시적이고 좀 선언적이고 근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사실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생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시험 가동을 하고 합니까 지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시험 과정을 하게 되고 또 7월 1일부터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드는 비용의 경북 저희들이 운영할 기관은 경북 테크노파크인데요. 경북 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 저희 시에서 어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운영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땅과 건물은 경주시 거고, 네네. 그다음 거기에 기계들은 국가에서 공무사업에서 받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들은 이제 TP 경북 TP 인원들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그럼 저희들은 경주시에서는 뭐 출자 한 개도 그 경비 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경비 보조 부분에 이제 8조에 지금도 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경비 보조로 하는 비용 추계라는 건 여기 거기에 대한 어떤 경비라는 거는 앞으로 R&D 센터가 지속적으로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어떤 연구 개발비라든가 그 설비에 대한 설비 운영비 그리고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협의적인 어떤 경비 보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문 의원님. 과연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그럼 이 특별법에 따라서 했다면은 제 9조의 준용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 쭉 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따른다. 이 준용 규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 준용 집행부에서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준용 내용을 담은 것은 좀 조례 안에 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좀 보완적인 관점에서 제정을 하였는데 준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또 검토하고 그 조례안 제출한 이후에 또 의회의 어떤 의견을 섞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에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다수 설에는 어떤 법에는 어긋나기보다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좀 다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크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예. 자문 결과도 받았습니다. 예. 제3조 적용 범위하고 제9조 준용하고는 뭐 두 개 중 하나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적용 범위라고 합니까? 이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 범위는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보완적 관점에서 했는데 여기 이 조례상에는 뭐 특별히 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왜 할까요? 그 과장님, 네네. 요 구조는 수정안으로 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아까 업무의 위탁 관련 근거가 아까 특별법이라고 그러셨죠? 예,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한다. 걔가 이걸로 정해가 업무 위탁할 수 있다. 걔는 밑에 준용을 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준다한다.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 다른 내용이잖아요. 예. 삭제를 해야 되냐? 준용 규정은 없어도 된다고 해요. 예. 위원님 여러분, 운하는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정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10시 25분까지 정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예. 수정 동의 발의 요청드립니다.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 중 준용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주동일 의원님부터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동일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주동일 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과학산업기술진흥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 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 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 및 운영 지침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방패물관리센터의 공식 직제를 반영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제 3조의 2 및 제3조의 제3의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국비 외 지자체 및 발전사업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시기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원전 소재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개선 사항 또한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 환경감시기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운영 지침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 안 제13조에서 방패물관리센터의 공식 직제를 반영하여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월성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 2 및 안 제3조의 3에 감시기구의 의무와 감시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감시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에 감시센터 직원의 현원에 맞추어 인원을 수정하고 자격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월성원전 방패장 주변의 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원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과연 우리 경주 씨가 SMR 유치하는데 큰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3조3 감시 기구의 감시 범위에 있어서 기구의 감시 범위 월성원전 회장 및 그 주변 지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원전 투기세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맥스터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시설을 그러면 중저준위 시설로 그렇게 어떻게 명칭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맥스트 말씀입니까? 맥스트는 현재 산업부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는 사용 후 해결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 집안에 까만 봉지에 넣어놨을 때는 폐기물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고준위로 이제 판정을 해줬을 때 고준위 폐기물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우리 원전 특위할 때 연료부장한테도 건의를 이제까지 항해 감시 기구가 그쪽 부분 접근을 못했다 이래 판단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월성 원전 또 우리 방 회장 관련해서 자꾸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같은데 어제 본 의원이 또 건의를 드렸지만 맥스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감시 기구에서 접근해서 협조를 해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럼 여기서 본연이 묻고 싶은 것 그걸 그 주변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수정을 해서 그걸 용어 자체를 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이항 3제3 이항 2호 내지 4호 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고장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러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3분 이상 여성이 있는 경우 그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맥스터 부분에 접근하려고 우리 감시구에서 했을 때는 고장 사고 등의 상해 등이 고장 사고가 있을 때 그건 고장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그렇게 않습니다. 네? 사고. 그 사고는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원전에 관한 언론 및 사회 여론 대두시위원회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해야 되지만은 3분의 2. 안 그렇습니까? 그 안에 또 내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월성원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감시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거는 3분의 2가 당연히 월성원전 가면 월성원전 그런 맥스트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당위성을 좀 갖도록 하자. 그 이야기거든. 지금 우리가 월성원전 가동되는 부분만 써가지고 삼동수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한 번씩 그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례도 우리 명시를 했어.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까지도 둘러보는 걸로 했어. 이거는 뭐 어떤 의논이나 사고나 필요 없이 당연히 가봐야 된다.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용어를 물어봤고, 뭐 다른 조항에 이게 있습니까? 있으면 뭐. 사무로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로 가지고 지자체가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 그래서 여기 감시기구의 범위나 걷는 게 감시기구의 범위가 이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범위는 월성원전 방패장 그 주변 한다라고 딱 해놨잖아요. 다만 뭐 고장이나 이럴 때는 좀 이런 부분 맥스텍은 고장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맥스터나 캐니스터 예, 이쪽도 저희들 당연히 같이 기구 기구의 범위에 들어가자. 예, 용어 자체를 예.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월성원전에서도 당연히 요구를 하면 하겠다. 어제 참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 3조의 3에 그 2항 3호에 보시면은 네. 정부 지방자치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라고 하여도 사실 감시기구 안에 위원들 중에 국장님도 계시고 뭐 사실 저도 있고 위원님도 그 두 분 계시고 그 내부에서 적절히 조절 안 될 경우 향후 뭐 저희들이 조례 뭐 반드시 삽입한 그 방향으로 또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늘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우리 감시기관 지금 어제 5년 단위 데이터라고 지금 그런 좀 향후 지금 24일부터 우리 시민들을 해가지고 3주간 발표를 하고 예, 예. 언제 또 그러면 감시기구 거의 측정이나 그런 걸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제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민간 환경 감시기구하고 그 원자력위원회에서 또 4월달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같은 삼중수소를 가지고 그 두 가지 발표 내용을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제 이제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5년간 데이터 하는 거는 강우 전체 내려와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삼중수소가 누출되는 거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거를 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그거하고 좀 성격을 잠깐 다르는데.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맥스트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영향 조사를 한 거는 지금 최근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죠. 예. 하여튼 저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했었을 때 이게 감시기구가 생긴 그 원래 취지가 사업자나 뭐 예를 들어 정부나 이분들이 이 어떤 발표 내용을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취지로 그러면은 제3의 민간인들을 포함한 분들이 또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위험하거나 조금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하자라는 의지가 강하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부분을 다음 그 우리 민간감시구에 안건을 제출해서 그 소위 말하는 맥스터에서 나오는 바람 나오는 출구 쪽에다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서 측정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예, 그러면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야 또 우리가 또 우리 동영주 주민들도 그 시설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신뢰성을 갖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요 감시기구 범위 안에 뭐 우리 집행부도 포함되어 있다 하니 뭐 우리 맥스트 관련 부분도 그러면 수시로 우리 감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한번 투입을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답변 그럼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이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1조에 보면은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의 그 지급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조요. 위원회 그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 일반 위원하고 똑같이 수당이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위원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보면은 부위원장이 어느 정도 책임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요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책임성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이제
저번에 그 태풍 흰남노 때도 사실은 고가의 장비가 침수돼 가지고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위원장은 이게 뭐 한 달에 뭐 상근직으로는 안 하더라도 뭐 비상근직이라도 한 달에 몇 회 이상 출무를 해가지고 이 감시센터를 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성을 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5분 조례 안에 뭐 사실 그런 내용도 뭐 상당히 검토를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출근에 대한 그 상시적인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뭐 급할 때는 좀 나오시고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 뭐 5군데 시군에 감시기구가 있지만은 그런 체계가 지금 솔직히 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5번 조례, 사실 조례안은 없지만은 시행 규칙 안에 보면은 뭐 늘 아시지만은 감시센터장이 지금 부재입니다. 그래 이제 5번에 센터장님이 새로 모시고 그다음에 그 또 새로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급하게 갑자기 부위원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넣어놨을 때 뭐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뭐 내용 뭐 이런 거 종합 검토했을 때 다음에 저희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하여 넣도록 고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의를 했습니다. 예. 그 뭐 타 시도에 앞서 가지고 선제적으로 조금 우리도 이게 책임성을 좀 부과해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 방패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제출된 우리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6월 말로 경주시 상품권 대행업체 주식회사 코나아이와의 민간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부터 경주시 상품권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는 재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주페이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7억 2천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주페이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가맹점 수는 11,000여 개, 카드 등록 건수는 14만 4천여 건, 작년 고객 충전금은 약 1,570원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된 지금 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주시 사무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상품권 플랫폼 운영과 모바일 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로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희들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그 이제 입찰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뭐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가격하고 이제 그걸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한 업체를 일방적으로 이제 그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뭐냐면은 이 다양한 어떤 전문 어떤 이 업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거기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이제 어떤 평가를 환산을 해서 저희들이 보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 앱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장 이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량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인력 그 채용하고 있는 어떤 정확한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정량적으로 이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뭐 신용 평가 등급이라든지 업체 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능력 평가 요 부분 중에서 정성 평가 요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 업체가 우리 경주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 역량이라든지 이제 각종 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떤 제반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부가 서비스는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한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냐면 평가를 70점 이상 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다 돼. 네 군데든 세 군데 되든. 근데 또 결정은 어떻게 하나 하면은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거든. 그게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이 협상은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협상은 이제 우리 이제 시와 이렇게 이제 협상. 그럼 뭐 시민이 말로 하노 이거? 아니 그럼 뭐 이거 심사위원 이거 말로 모집하노? 근데 이게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하지만 우선 그 적격 그 어떤 점수를 가장 높은 사람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협상을 최종하는 이유는 그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가 제안서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오해의 소지를 더 살 수 있는 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 할 필요가 뭐 있고 이거 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아니, 이제 통상적으로 아니 과장님 설명에 조금 보충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 가격을 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입찰을 붙여버리면은 이 운영하는 데서 자기들이 필요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는 운영이 되더라도 다른 데보다 서비스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장님, 그런 참 거죠.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1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기술 영역이라든지 다 여러 가지 가격대까지 전부 다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서 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시에서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선정 절차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제가 아니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하는 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총 아니, 점수로 결정해 놔버립니다. 자, 그 그러니까 대상을 바꿀 수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대상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예. 손해명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최종 결정 누가 하는 겁니까? 그 1번이 그 사람이 제안했는 내용 관계를 그걸 아니,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선 대상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최종 입찰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아 그럴 것 같으면 뭐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 때 결정이 뭐 필요해? 저희들도 이제 협상에 그냥 공개 경쟁 입찰 하면 되는 거지. 협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양한 어떤 그 동종의 그거는 업체들이 심사 와서 제한서에 심사 규정에 넣으면 기준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저는 웃기는 게 협상 저희들이 절차를 심사위원들이 했는 그 결과를 뭐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 이제 시험 결심을 받아서 이제 최종 업체를 정하는 시장도 거죠. 결제 받는다는 게 또 더 웃기네.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 최종 업체는 이제 선정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21명이 결정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한 업체를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어떤 부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 다른 업체들의 점수를 우리가 더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심사할 때 그 자료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 사람 그 브리핑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따로 정해놓고 또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을 결정한다니까. 그건 심사위원들이 해서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선정 그게 기준 아닙니다. 제일 밑에 있잖아요.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가격 100점 만점에 70점 안 되는 사람은 떨어져 버리고 당연하지.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럼 70점 고득점자가 이상 업체가 서너 개 나오면 그러니까 고득점자를 가장 높은 점수자를 그러니까 최고 선정한다는 점수차는 거예요. 우선 대상 협상자 하면 되지. 네. 그걸 그게 맞습니다. 그 선정 이제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오해 안 생기도록 그래 하십시오. 네네. 예, 박아원. 집행부서 설명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김동현은 자꾸 오해를 살 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그 김동현 같은 사람 코나이하고 지금 우리가 6월 말로 상품권 1,300억 지금 1,300억 발행하고 있죠. 네, 저 원래는 1,300을 계획하고 있어요. 1,300억 발행하는데 거기에 지금 코나이가 지금 6월 말로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공고 언제부터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4월 이제 사전 우리 결제를 내고 이제 사전 규격 공개라든지 잔서평가위원 모집 공고 이런 것은 3월 말부터 3월 말부터. 예,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에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 협의를 좀 협의라기보다도 문의 오는 몇 개 업체들입니까? 지금 뭐 저한테는 직접 온 것은 없었고요. 없고. 예, 기존 뭐 이제 당연히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인지하는 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예. 그 회사들은 이제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뭐 협상에 대한 계약을 절차를 거친다는 알기 때문에 아마 뭐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걷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70점 이상, 네? 70점 이상 되는 업체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10개 같으면 70점 이상 안 되는 사람 들어주고 10개 되는 데는 2개 되거든 3개 가든 4개 되든 그걸 1차 관문 1차 커트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것도 얘들 10개 중에 4개가 1차 통과됐다. 그럼 그것도 심사위원들한테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또 심사를 또 별도로 또 합니까? 4개 중에서
아니 그러면 하면 끝납니다. 그 이해가 나도 안 된다. 10개 업체가 예를 들어 신청을 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70점 이상에 그럼 최고 득점자를 바로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그거는 협상에 의해 그럼 뭐를 협상한단 말입니까? 뭐를 협상을? 뭐는 하면은 그 경쟁 입찰 용어가 일반 경쟁 입찰에서는 네. 그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협상형 계약은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 코나의 경주의 수상품권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운영하겠다. 운전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제안서가 그 내용대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이 그 안을 채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 관계를 이 자체 서류를 주고받는 의견하는 거를 이걸 협상이라 합니다. 그래 계약법상에 이거 자체를 협상이라는 계약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코나이도 우리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대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 그런 업체입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하기 쉽겠네. 그 당시에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갖고 그 당시에는 그럼 몇 개 업체가 그러면 그 신청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맞나요? 두 개 두 업체가 개 업체가 왔는데 예. 7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두 개 업체가 왔는데 두 개 업체가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70점 이상도 되고 고득점이고 고득점에 해서 선정이 됐다. 네. 예, 그렇게 네.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대기업 모델을 삼으면 10개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라 해가지고 모집을 해요. 뽑아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심사 기준을 정해서 좀 더 어떤 회사에 이득이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배수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좀 더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더 생기고 기술력이나 더 집약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업에서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시스템 구축할 때는 그게 통상적인 이해가 되는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경쟁에 그 일반 경쟁 입찰이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게 원래 원정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 김동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몇 개 업체가 왔어 심사기준 커트를 통과시키고 또다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심사기준을 정해서 또 공평하게 가야 되는 여기는 처음 점수 받아가 점수 높은 사람은 걸린다. 그거는 용어 자체가 그렇다 하지만 이걸 왜냐면 또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닙니까? 가격을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떠나서 협상한다. 이런 돈에 관련 없이 접수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돈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그 가격 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에서 또 자기가 좀 높이 이런 것들은 점수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우선 이제 10개 업체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70점 이상 되는 이제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점수를 우선 선정해서 이제 선정을 된 상태에서 우리 이제 회계부서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결격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 차순위에 그런 그 설명을 그래야 되지. 자꾸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이 점수 높은 사람 뽑아가지고 결정 협상 그거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찰 붙여가지고 여기서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입찰을 붙이면
그 사람은 우선 선정 대상 되잖아요. 그럼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기업 재무제표라든가 모든 부분에 또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탈락도 되고 계약이 공개하기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듣는데 자꾸 그 부서에서 점수도 못 살아봅니다. 저 그래놓고 공개 협상한다니까. 저희들은 뭐 업체 선정에 일체관련 기준에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로 가겠습니다.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상정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해 4월에 외동 1, 2 일반산업단지가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산업단지 재생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외동 2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며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 2년 2개월간 계획 중이며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기업지원센터, 어린이집,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입주 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도시시설 수요조사를 거쳐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밀접한 장소에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도입으로 기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통해 행복한 일터 조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외동읍 문산리에 956번지의 지상 3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문화센터가 외동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경우 대체 주차장 조성 및 센터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 질문하면 되죠. 예, 과장님.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게 작년도 됐는데 국비는 원래 아마 9월달 됐기 때문에 아마 국비는 작년에는 안 됐을 거예요. 언제 내려왔다고? 7억 내려왔다고? 공모 어떻게 9월달 9월 말에 됐는데 어떻게 국비가 내려왔지? 그뭐 7억이 내려왔고 그러면 예. 나머지 20억은요? 원래 아직 언제 안 내려왔고. 언제 예. 내려옵니까? 원래 이제 저희들이 예산하면은 내려오죠. 아니요, 예. 아니요. 우리가 언제 내려오냐고. 지금 아, 나머지는 24년도에 또 내려옵니다. 25년까지 내려옵니다. 25년까지 내려온다고? 예, 예. 그렇죠. 24년. 맞아요. 맞죠. 예, 예. 그 저희들 지금 공유예산 관리에는 이런 행정 절차를 아직 안 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용자 예산 심사, 편성을 지방 투용자 심사 끝나면 예, 5월달에 국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내려오는 겁니까? 20억이? 연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공모 사업하면은 예. 국비가 그 언제 내려온다는 게 없어요. 아, 있잖아요, 공모 사업은. 작년 연말에 해서 원래 7억이 내려오고요. 24년도에 9억이 내려오고 25년에 11억이 내려옵니다. 그럼 얼마죠? 좀 더 27억 되나? 예, 27억입니다. 예. 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별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 61억 중에 국비 27억, 도비 3억 5천, 시비 30억 5천인데 61억 중에 우리 대체부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대체부지 비용 안에 이게 61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61억 안에 예, 건립비만 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공단 산업단지의 공단은 업무적으로 0.6%인가 뭐 유지되잖아요. 주차장은 0.6%. 0.6%죠, 예, 그죠? 예. 부족한. 그럼 대체부지는 그럼 뭐 이것 때문에 대체부지를 해야 되잖아. 예, 예. 대체부지 비용은 뭐 아까 6억 해놨던데. 예. 비, 별도로 우리 11호 예, 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장소는 조성해야 있습니까? 됩니다. 예, 저기 외동 2산단 그 부지 안에 그 문사 그 그거는 있습니다. 6억은 토지매 비용입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아닙니다. 다 우리 포함됩니까? 시유지입니다. 현재 우리 걸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일부는 그러면 아까 내가 질문 드렸는데 걸린생활시설 걸리는 공원으로 돼 있던데 그럼 공원도 어떤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 예, 비율이 됩니다. 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율에서 저희들 한 그 4,000제곱미터 정도만 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것은 예. 건립 100 비용이라 주차장 건립 주차장 비용입니까? 대체 예, 대체 부지 만들어 조성하는 비입니다. 한 120면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복합문화센터 할 때 시비가 30억 5억이 아니라 30억 5천이 아니라 36억 5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건립비만 부담이 되니까 저희도 공부할 아니지 때 복합센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복합센터는 주차장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 이제 현재 주차장 부지에 이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니까 50면 정도 축소가 되거든요. 주차장 연수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일부는 60면 남아 있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해서 우리 그 문산이 916번지 창에 저희들 조성을 하려고 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가장 또 지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공모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비용 추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겁니다. 지금 계획을 보게 되면 2025년 10월 중공까지 공사 시행까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 관한 여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전에 아까 황훈 과장도 그랬지만 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언제 할 겁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이 계획이 향후 계획이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 표기를 못했는데 일단 그 예산 편성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 자,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산 편성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있어 가지고 지금 수십 원으로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올라왔는데 예. 이거를 운영하는데 얼마 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리 주체는 누가 할 건지 관리 누가 할 겁니까?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도입 시설에 따라서 이제 직영하고 위탁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정 부담이 조금 많이 이제 될 수도 있죠. 건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아니, 제가 지금 다른 과장님, 예.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시의 재산을 보존하고 될 수 있으면은 효율적인 경비력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을 이렇게 문화센터 이렇게 61억 짓는 거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을 생각하면 이 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경비는 어떻게 하면 적게 들고 이런 거를 의원들 집행부에다 질문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그런 거 질문 한도 연구도 안 해보고 이거 하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을. 이거 보면은 기업지원센터 이거는 상호에서 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은 기업지원센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직영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 어린이집은 민간리타가 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은 나중에 하면 이제 공모를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공공세탁소는 그냥 자동 세탁기 갖다 놓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세탁기랑 건조기랑 이런 거 갖다 놓죠. 공연예술관, 북카페, 뭐 야외, 예. 그다음에 헬스케어 센터 이런 거 운영 누가 하면 동아리 시려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영하고 또 이제 위탁에 조금 더 유리하면 그렇게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런 추진 계획을 올릴 때는 어떤 기본적인 비용 추계라도 아니면 운영 계획이라도 의원님들께 이야기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디서 우리가 경주시 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른 건물부터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은 신경 안 쓰고 비용 추계도 걱정 안 되고 이 비용 추계라도 조금이라도 대충이라도 좀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이해도 죠. 이거 사실적으로 짓기만 지어가지고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미연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지적한 같이 이걸 타게 되면 당연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조례를 언제 내가 제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사업 다 지어가는데 쪼달린다, 그 시간 급하다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저희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예.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예. 이런 계획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비용 추계를 약식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방향이라든지. 예, 이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시죠. 이게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안에 하나의 어떤 플랜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안에 그럼 무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공유유산 관리 계획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 없이 지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뭐 본인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몰라요. 저희들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그 업무 보고하고 또 공모 사업 현황 보고 일단 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럼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그 추진 사업 안에 들어가 있다. 예, 맞습니다. 복합 예.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3개년 사업으로 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김동희 의원도 말씀하셨던 뭐 추계 비용이나 어떤 향후 어떤 그런 계획도 다 잡아져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공유유산 관리 계획을 좀 하고요. 다음 예산을 추경 2회 추경이 올라와야 됩니다. 국비가 아직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저희들 도에 투영조사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역을 지금 이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용역. 예, 그래가 이 용역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저도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시설에 들어갈 것인지 그래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내용 관계 이런 부분을 용역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용역 결과 나오면은 우리 상임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요 주요 시설 도입 계획안은 도입 계획은 1층, 2층, 3층 이건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예. 아니죠.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선호도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을 하고 싶어서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짓는 거 도움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럼 이번 방치 발의 안을 지금
수집하고 용역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또 그 전체 테두리 안에서 다 묻혀 들어가는 겁니까? 재정 부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같이 그냥 뭐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지금 용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또 우리가 이 그 참 뭐 산업단지 대개조 산업을 통해서 낙타된 외동산단 참 공모 사업 하시는데 어떤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또 우리 또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또 건립해서 일과 양육, 또 문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좀 용역 중이다 하니 좀 알차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부분도 사실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저는 지금 계속 뭘 요구하냐면 건물을 캐노피로 하자. 그렇게 해서 1층은 주차 면적을 줄이지 말고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면을 최대한 손 안 대고 그대로 두고 아까 전에 김남기 의원님 말씀대로 대체 부지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대체 부지는 또 별도 주차난이 문제되면은 우리 시유지에서 또 주차 만들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캐노피 건물을 만들어서 주차면을 줄이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용역에도 지금 제안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하는 내용 관계가 기술진의 그 내용 검토를 보고 그렇게 판단합시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과 더불어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우리 참 경주시 큰 힘입니다, 그죠? 요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사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